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배운 내용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하기 위해 11월 5일부터 제 친구를 응원하고 채팅방 정보에 관심을 가지며 채팅방에서 매주 나오는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투자자분들에게는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일주일에 3회 이상 저녁 수업의 주요 내용을 메모에 제출하셔도 경품 추첨 이벤트에 참여하실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아카데미 복지 코너에서 경품을 추첨합니다. 상품 중 최소로는 4,000원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에서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까지 타실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연속 견역 수업의 주요 내용을 필기하신 분들에겐 15인치의 맥북을 상금으로 드립니다. 매일 밤 채팅방에서 777이라고 보내시면 4,000원 어치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제 크래프톤 CEO의 매달 월급이 5억 원이고 상반기 수익이 32억 원이라는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이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 사람 좀 보세요. 잘생기기까지 했네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는데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이 한 번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회사가 상장했는데 그 시기가 가장 핫한 게임이 출시된 지 몇 년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게임 중 가장 큰 게 배틀그라운드인데 이 게임이 가장 인기 있었던 시기가 2018년에서부터 201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장하고 난 뒤엔 좋은 게임이 하나도 없었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자 많은 투자자들이 이 사장님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주가의 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장님은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이 사장님이 이 돈을 버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이 회사의 상황에 대해 여러분과 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 분야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입니다. 이 중에 제가 좋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주식시장에서 몇몇 주식이 좋은 실적을 보였으니 이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서 주기와 주식 가격 책정 공식에 따라 인기 있는 산업과 주식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장세가 높은 위치에서 시작해 점차 낮아졌습니다. 장 마감까지 코스피는 0.91%, 코스닥은 1.62% 하락했습니다. 두 시장에서 모두 1,100개만 종목이 올라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미체 호조에 힘입어 아침에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한 번 반등 후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오후 14시 이전까지 코스피 지수에서 거의 완강하게 매도세를 유지하다가 막판 30분이 돼서야 그제서야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에서도 일부 외국인은 매도하고 일부 외국인은 매수하는 등 시장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는 개미들이 먼저 매도하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에 가격은 떨어졌지만 외국인 지분 보유량은 갑자기 늘었습니다. 이 신호는 그동안 상승의 중요한 원인이 외국인들의 공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외국인은 움직임을 멈췄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다 매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를 놓고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것이며 잠시 주춤한 듯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적당한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클로즈 포지션 가격이 너무 높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매번 크게 하락할 때마다 주식을 매약했습니다. 순매수와 같음. 오늘이 바로 그 전형적인 예이며 이는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모멘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증시 정책의 영향 외에도 펀더멘털에서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현재 하락세로 접어든 상태여서 이것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몇 주 동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완전히 포위하고 가자 지구의 통제권을 무기한으로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며 기본적으로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마스가 포위되는 형세가 만들어졌으며 다른 국가의 움직임도 없어 이번 전쟁은 당분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도 이 일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해보면 오늘 시세가 호조를 보임에 따라 저희는 아침 일찍부터 코스피 지수가 2480선까지 오를 수 있을지 지켜봤습니다. 이후 시장이 아직까진 그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외국인은 1480선 위쪽에선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려 했고 이로 인해 시장은 흔들리고 있으며 저는 이 시세가 며칠 동안은 계속 조정된 후 다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두 지수를 보면 코스피 지수의 단기 핵심 포인트는 2480이고 코스닥의 단기 핵심 포인트는 840으로 두 지수 모두 이 수치를 돌파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즉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이 통제되지 않고 시장의 균형도 깨지면서 증시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코스피 지수는 2535선, 코스닥 지수는
최소 880선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또한 큰 주기 동안 요동치는 상태를 형성할 것이며 향후 주식 투자에 있어 새로운 균형의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향후 지수 실적은 쉽게 크게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주식시장은 대략적으로 섹터별 분화되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거의 등락을 거듭하던 예전과 비교해보면 주식 선택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각 섹터의 동향을 관찰하고자 합니다. 오늘 게임, 엔터테인먼트 섹터의 주식이 강세를 보였고 의료, 의학, 생명공학, 생명과학 분야의 주식이 많이 올랐고 방송오락, 소비재, 가전제품 등의 산업이 상승했습니다. 그중 게임,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게임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매우 우수한 산업이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경쟁에서 다소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회사가 적자 상태에 빠졌고 전체 섹터의 평균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섹터의 호르를 가져왔고 33개 회사 모두 하나도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최근에 제가 좀 괜찮게 보는 회사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크래프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4,503억 원, 1,893억 원을 기록한 반면 시장이 예상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275억 원과 1,451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오늘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장기 추세는 매우 좋지 않으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크래프톤의 주봉은 60주 이동평균선이 연봉과 거의 비슷하게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상승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셈이지만 장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은 이동평균선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월봉에서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배틀그라운드 또 이 한물라서 주가는 줄곧 22동 평균선에 눌려 있습니다. 기초가치와 주식 가격 책정 공식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가총액은 기초가치와 거의 부합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으로 본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주가가 균형을 이루는 시기에 있는데 이는 주가가 이미 비교적 많이 떨어져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크게 오를 낌새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전에 주식을 판 사람들이 모두 멍청해서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렸을까요? 설마 그들도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주식은 당분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비록 이 회사 사장님이 욕을 먹으며 힘들게 돈을 버셨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이 주식을 진짜 매수하려고 한다면 주가 추이에 대한 더 많은 자료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 회사는 전체 게임 섹터에서 선두주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주가 수익률이 이 회사보다 대부분 낮으며 실제로 많은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시가총액이 매우 높은 회사들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는 시가총액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을 겁니다. 먼저 넷마블 25만 1270과 펄어비스 26만 3750입니다. 이번 주 가격 실적을 보면 이 두 회사는 전체 게임 섹터와 주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어느 정도 상승했지만 실제로 두 회사 모두 적자인 상태이고 성장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넷마블은 현재 장기 적자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매출이 증가했는데 올해 다시 하락해 순이익이 기본적으로 흑가 전환이 될 희망을 거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펄어비스는 최근 몇 년 동안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작년에는 순이익이 적자였고 올해에는 현재 약간의 순이익이 있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여전히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 두 회사는 모두 시가총액이 비교적 큰 회사에 속하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전반적인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회사는 저도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저희는 그 어떤 게임 섹터 주식에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카카오게임기 19만 3490입니다. 앞서 카카오그룹을 언급할 때 얘기했듯이 이 회사의 계열사들은 상장 후 주가가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3분기 재무보고를 발표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습니다. 매출 2,647억 원, 영업이익 26억 원, 순이익 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락했고 예상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 이 주식은 원래 올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 섹터가 다 오르고 있어 덩달아 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다른 회사의 게임을 자기 회사 게임인 척 하듯이 말이죠. 현재 이 회사의 주가순이익률이 1.3배로 떨어져 기초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마치 바닥을 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주봉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눌려있고 월봉도 8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일봉이 다소 상승했지만 저희는 이것이 단순 반등일 뿐 진정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흰 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번째 회사는 컴투스 07834형입니다. 이 회사는 오랫동안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그들은 블록체인 DM을 개발했고 자체 IP를 블록체인 DM으로 바꿔 약간의 수익을 벌었지만 이러한 수익은 회사 이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무 데이터를 보면 회사의 매출액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손실은 이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회사도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2,867억 원이었는데 이는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고 영업적자는 16억 원이었는데 예상보다 약간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은 96억 원으로 이 또한 예상보다 약간 괜찮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식은 5% 넘게 올랐는데 이는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좀 좋아하긴 하지만 블록체인의 후광을 빼고 본다면 월봉에서 이 주식의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회사에 대한 시장에 관심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회사의 주가 순수익률이 이미 0.48배까지 떨어졌으며 회사의 자산 레버리지 비율은 1.5배에 불과해 기초가치에 부합합니다. 이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은 없는 상태입니다. 기초가치가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과도하게 저평가된 부분이 반등하는 시세를 보일지 주목해봐야 할 겁니다. 마지막 회사도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회사인 위메이드 102,040입니다. 오늘 위메이드도 재무보고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이미 몇 년 동안 연속 흑자를 냈지만 올해 34분기에 마침내 흑가를 달성했고 게다가 분기 매출액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액 2,355억 원, 영업이익 454억 원, 순이익 37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라이선스가 완료되면 향후 5년간은 수익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는 오늘도 크게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찍이 2021년 중반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했고 특히 8월부터 한 차례 급등했으며 상승폭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후 주가는 계속 그해 상승폭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동평균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월봉 중 120월 평균선에서는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장기 추세와 바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실적은 더욱 뚜렷해졌고 이제는 이동평균선의 지지로 기술면에서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주식의 펀더멘털과 기술적인 부분이 괜찮아서 오늘 20% 가까이 상승해 전체 게임 섹터를 끌어올리는 주요 원동력 중 하나가 됐습니다. 또 다른 정보로는 해당 회사의 경영진이 매출 증가가 회사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재무 데이터와 주가의 실적으로 볼 땐 현재로서는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주식은 저희가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세심히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거래일을 더 지켜본 후 이 주식을 매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결국 향후 게임 섹터에 몇몇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주요 주식에 주목해 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이미 관심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 몇 개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 06731형의 경우 오늘 이미 입결 매도했습니다. 이 주식의 경우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29,000 부근에서 매수해 월요일 32,000에 절반을 익절하고 오늘 32,800에 전부 매도했습니다. 3거래일 평균 수익의 10이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으로 이 주식에 대한 관심을 끝내려고 해선 안 됩니다. 이 다음으로 만약 시세가 적당하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매수할 것입니다. 오늘 주성엔지니어링과 클리오 이 두 주식을 계속 추가 매수했는데 이 두 주식은 오늘 계속 최고치에 근접했었습니다. 특히 237,880의 경우 이 주식은 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논의한 주식입니다. 오늘 이 회사가 3분기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데이터에 따르면 영업이익 104억 7,4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128.8% 늘었으며 매출은 동기 대비 24.8% 증가한 828억 1,800만 원이었고 순이익은 201.8% 증가한 97억 3,100만 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실적은 예상보다 좋으며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 발표 이후 주가가 급등해 3만 정수 가격을 돌파했으며 지난 5년간의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단 돌파하면 갑작스런 대량 매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이 도로 떨어지는 것은 흔한 현상입니다. 결국 상승폭은 5.8%로 줄어들었지만 추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의 시장 실적도 매우 안정적이며 지난 20년 동안의 추이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이미 최고점을 돌파했으며 큰 폭의 하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과 모레에도 전체 주식시장의 실적이 나쁘지 않으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의 타깃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고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다리며 4만원까지 일지 5만원까지 일지 시세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오른 것은 장기 성장에 따른 가치 때문이기도 하며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시장이 상승하는 흐름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시세에 대한 정서적 주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서는 주식의 기초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전망에 영향을 받으며 작은 비용, 자금 여유 및 미래에 대한 대인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고 이로써 매매 행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정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락의 원칙에 따라 제가 이것을 세 단계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상승기, 하나는 쇠퇴기, 하나는 균형기입니다. 동시에 시간의 원칙에 따라 저는 이것을 큰 주기와 작은 주기로 나누었는데 큰 주기에는 작은 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주요 기간은 보통 상승기입니다. 이 분류들 중에서 제가 좀 더 좋아하는 것은 큰 주기에서 균형기가 상승기로 전환되는 과정과 작은 주기에서 균형기가 상승기로 전환되는 과정, 그리고 쇠퇴기가 상승기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큰 주기에서 균형기가 상승기로 넘어가는 과정은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주가의 돌파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쇠퇴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 거리 돌파가 있을 수 있고 시그널의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기별 전환 노드는 일반적으로 주가와 거래량의 결합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K선 추세에서 이 두 지수를 예시로 들어보며 몇 가지 전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핵심은 고점과 저점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의 월봉은 시그널에서 매월 두 지수 모두 양봉으로 마감하고 저점이 직전 양봉의 저점보다 높다면 이는 시장의 흐름이 상승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두 가지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추세로 2021년 3월에 단 한 차례 이전 양봉보다 낮은 저점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외로는 모든 양봉이 저점이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초부터 8월까지의 추세입니다. 두 번 모두 최근 양봉의 저점이 붕괴된 이후 시장의 흐름이 점차 상승기에서 균형기로 전환한 뒤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두 가지 추세를 통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가격이 이전 양봉의 저점을 잇돌면 시장이 상승기에서 균형기 또는 쇠퇴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시장이 명백한 상승기에 있다면 양봉의 저점이 뚫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음봉의 고점에도 비슷할까요? 코스피 지수에 따르면 2021년 하락 이후 9월까지 우리가 말했던 대로 모든 음봉의 고점이 뚫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지수는 상승 돌파됐고 시장은 한동안 균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월봉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하락세가 나타나자 23개의 큰 음봉을 기반으로 중간에 2022년 3월 한 차례 가격의 고점이 이전 음봉의 고점을 돌파한 적이 있는데 이는 2022년 1월에 그 음봉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음봉 또는 이전 음봉을 기준으로 하면 K선이 우리의 수요에 부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정서의 하향 주기, 특히 쇠퇴기에는 크라인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상승기에는 크라인의 고점이 점차 높아지고 저점도 점차 높아지는 전형적인 정서의 상승기라 할 수 있습니다. 하강기에는 선의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저점도 점차 낮아지는 정서의 하강기 또는 쇠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균형기는 이 둘 사이에 있으며 시세가 오르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약간의 거짓 돌파가 있을 수 있지만 추세 방향을 명확히 하진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스피 지수에서든 코스닥 지수에서든 일봉과 주봉을 관찰했으며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에게 이익을 빠르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 리스크를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섹터에서는 2차전지가 올 상반기에만 정서의 상승기에 있었고 지난 몇 달간은 큰 폭의 하락을 겪으면서 업계 전체가 정서 사이클의 쇠퇴기에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섹터에서 50% 이상 하락한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형 8650의 주봉 그래프 추세처럼 많은 주식의 감정의 흐름은 매우 일관되며 상승기는 모든 양봉의 저점이 높아지고 쇠퇴기는 모든 음봉의 고점이 더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익은 매우 안정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상반기 상승 당시만 해도 이들 종목의 상승을 가짜로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정서 주기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한 주식을 볼 때 그 주식의 잘못된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사각지대를 찾아야 한다는 새로운 개념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습니다. 결코 거만하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그들이 모두 틀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그들만의 일리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쉽게 부정하지 말고 가능한 한 공통된 부분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은 우선 보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종종 자기가 산 주식이 지금 어떤지 저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주식이 왜 안 되는지 그다지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만의 이유와 원칙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 주식이 매수하기 적절한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으며 저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비교적 합리적이라 봅니다.
우리는 투자 시장에서 가능한 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이해가 된다면 이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이 이해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우리는 남이 한 결정을 잘못했다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이 비트코인이 올랐을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줄까라고 물었는데 그때 이 사람은 두 손을 흔들며 비트코인을 줘도 안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2015년이었고 비트코인 가격은 아직 수백 달러 정도였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100개가 350만 달러, 40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은 결국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주기는 주식의 내재 가치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배운 판단 시그널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가지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체 지수의 현재 시장 이슈와 전망에 주목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주들의 실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정서 주기와 주식 가격 책정에 관한 문제로 정서 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의 핵심은 파월 미연준 의장의 오늘 밤 연설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발행에 있습니다. 시장은 파월이 이전에 언급한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으며 오늘 밤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그 여부를 계속 검증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상응하는 실적과 우리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을 위해 분석하고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흑자 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